오늘 아침에 들려온 글쎄요, 이건 비보라 그럴까요? 뭔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사건 개요는요, 이 40대인 한 남성이 어제 오후 2시경쯤에 거제시 옥포동의 한 2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복도에서 50대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네. 그리고 옥상으로 도주를 한 후에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대치는 오늘 아침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흉기에 찔렸던 이 5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뒤에 도주하고 결국은 저렇게 옥상에서 경찰과 장시간 대치를 이어가면서 사실 제가 이제 새벽에 출근할 때도 보니까 인터넷에 계속 저 사건 관심이 커서 검색어에 읽던데 오늘 새벽에 지금 결국은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났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 6시까지 계속 대치를 이어가다가 결국 이 남성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를 곳곳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남성이 에어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이고. 곳으로 투신을 해서 결국 이 남성도 사망을 했습니다. 아하. 어제 사실 그 대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김호인 변호사님 뭔가 여러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 대치를 벌인 남성이요. 네, 일단 저 남성은 살인죄 흉기를 휘두르고 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협상팀과 얘기를 하기를 이혼한 전처를 불러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경찰 현장의 협상팀이 사실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피의자가 원하는 뭐 담배, 담요, 뭐 커피 등을 계속 제공을 하면서 전문 프로파일러들을 불러서 이제 잘 달랬지만 네. 안타깝게도 결과는 좀 좋지 않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뭔가 김복준 의원님 전처와의 통화를 그 순간에 정말 경찰과 대치하고 뭔가 아슬아슬한 순간 이 옥상에서 이 대치하는 순간인데도 전처와의 통화를 요구했어요. 뭔가 할 말이 뭔가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 이혼한 전처가 격리로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을 공격했던 걸로 봐서는요. 지금 현재 이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네. 일정 부분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아마 이제 조사가 될 걸로 확인이 네. 이 남성이 경찰과 16시간 대처하면서 전처와 통화하게 해달라 요구했던 그 전처가요. 사실은 이 최단비 변호사님, 이 남성이 흉기로 공격을 했던, 가해를 했던 50대 남성, 그 남성이 운영하는 회사의 격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전처가.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네. 이 투신에서 사망한 흉기 살해범의 전처가 근무를 네.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남성과 전처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에 이혼을 했는데 네. 이 남성은 이혼하고 나서도 전처의 행적을 지속적으로 의심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처의 행적을 의심을 해서 결국은 전처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이러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흉기 살해범 같은 경우에 이미 투신을 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동기 같은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상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도 나왔고 지금 사진도 잠깐 나옵니다만 저곳이 이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밤새 잠을 설치신 분도 왜냐하면 경찰이 계속 출동해 있고 다 소방대원도 다 옆에 현장에 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새벽까지 대치가 이어지다 보니까 김동철 원장님 주민분들의 불안감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치 상황이 상당히 이제 길어지면서 네. 한밤중까지 주민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상황을 이제 눈여겨봤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신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쿵 하는 소리가 이제 심하게 들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바깥에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현장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특정 지역,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못 보기는 했겠지만 그렇죠. 이 소문은 상당히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 특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길 수는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공포에 대한 파장 효과가 아마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이제 좀 아쉬운 네네.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뭘까요? 16시간 동안 아마 네고시에이터 협상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그가 원하는 뭐 라면, 담배, 점퍼 같은 거를 공급을 하면서 계속 설득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는 한편 이제 밑에 소방관들이 추락 가능성이 있는 밑에다 에어매트 같은 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협상, 그 설득에 넘어오지 않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16시간이면요, 시간이 길어지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오히려 있어요. 그런가요? 오히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안전한 어떤 방법에 의한 마취총 같은 거 발사? 뭐 이런 것 물론 뭐 고려는 했을 겁니다. 근데 난간 쪽에 뭐 바짝 다가간 상태에서 또 마취총 같은 걸 잘못 쏴가지고 맞아서 오히려 추락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김복준 의원님도 이제 단서는 달았습니다.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린 결과 계속 위기 협상팀을 통한 이 설득을 계속 벌인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이제 이렇게 안 좋게 끝나다 보니까 경찰들의 부담도 좀 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뭔가 좀 씁쓸하고 안타깝게 좀 끝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